안녕하세요. 정보보호실전 사회를 맡은 공병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정 ISMS-P 인정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2편 보호대책 요구사항 2.1 정책, 조직, 자산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목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 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외의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 관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이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관리하라 하는 항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심사기관의 담당자로서 이 통계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또한 저희가 금융 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전자금융 감독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과 저희 정책이 상호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회사에 맞는 표준화된 정책과 지침을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정책하고 지침의 내용이나 용어들이 틀리면 안 되니까 그 내용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이제 이 이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절차와 매뉴얼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립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 관련 법령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만들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심사기관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심사원이 현장 심사에 나가셨을 때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기관의 조직 체계를 이해하고 상위 조직이 있을 경우에 해당 정책을 준용하고 있는지 인터뷰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정책 및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업무의 편리성과 현실적 업무 수행 부분에서 관련 지침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정적들이 부족하거나 검토한 이력이 없으면 결함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었어요. 그럼 또 추가적인 활동은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어차피 법령이 주기적으로 시행령이나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 연 1회 이상은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요. 그래서 검토해서 개정한 내용이 있으면은 신고 주문 대비표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정령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간단히 회의록에 검토했지만 개정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검토한 이력을 남기고 있고요. 또 가끔 보면은 정책 지침을 저희가 만들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업무할 때는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실무자하고 검토를 통해서 현장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책과 지침을 점검을 하고 또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현행화하고 최신본을 유지하고 있다. 조금 최신본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인정심사원 관점에서 재확인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보보호 정책 지침 문서의 재개정 이력이라든지 승인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나 절차가 목록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또 지침 등의 개정 일자가 너무 오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기적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저희 심사원 입장에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기적 검토와 현행화가 실효성 있게 하고 있지 않으면 또 결함을 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함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럼 회의록으로 이렇게 검토를 남기는 것도 중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정기적인 정책과 지침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만 하시면, 네, 회의록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만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상위 기관의 어떤 정책과 연계성을 검토를 해서
표준적인 정책과 지침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제정을 만든 이후에 현업에서 필요한 관련된 지침 또한 매뉴얼 또 세부적인 규정들을 또 만들어내고요. 또 그런 정책과 지침들이 관련 법률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현업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규정인지에 대해서 늘 주기적 검토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한 점검한 내용들이 최신본 유지 또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 유지를 점검한 이력이 있어야 되고 관련된 정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2 조직 유지관리 통제 목적으로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꾸리고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기관의 감정에 따라서 이 통제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 조직 운영 지침에 정보보호 조직의 책임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공이나 자격증, 경력 등을 고려해서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하려면 예산하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CEO한테 예산 집행 계획이나 인력 체계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을 꾸리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경영진은 예산과 자원을 또 할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거나 있고 또한 예산 및 인력이 있어야 운영을 하니까 그건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직을 꾸리고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인정심사원 관점에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인증심사원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라고 하죠. 실무조직 구성원 이러한 사람들과 인터뷰 및 또 문서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인력, 예산, 운영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또 구성원이 전문성을 갖고 그러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무조직이라고 꾸렸는데 그 구성원들을 살펴보니 전문성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이제 결함을 준다. 네, 맞습니다. 정보보호 조직 구성원이 정보보호 비상사태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인력으로 되어 있으면 결함을 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실무조직을 꾸리라고 하면 일을 못하는 조직들은 인프라나 개발자나 이런 조직들을 구성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실무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그럼 실제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정보보호는 정보보호 조직만 하는 게 아니라요. 회사 내 각 팀들이 같이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보보호위원회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위원회에 각 팀장들이나 아니면 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이나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한 정보보호 조직 운영 지침에서 그걸 명시하고 있고요. 또한 정보보호 조직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핵심 성과지표 KPI라고 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서 저희 스스로도 이제 저희 업무를 잘하도록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보보호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PPI 같은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조금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심사원 관점에서 재확인 어떻게 하시나요? 네, 말씀해 주신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원과 또 인터뷰 문서 심사 방법으로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정책서의 기준 충족을 하고 있는지 또한 또 주요 임원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임직원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분장을 확인하고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
정보보호 안건,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한 이러한 회의록 관련된 부분이 대표이사, 즉 CEO에 보고한 증적이 없으면 결함을 주게 됩니다. 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정보보호 관련된 회의 안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회의를 했지만은 CEO에 보고한 정적이 없으면 결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 회의록에 그 정보보호 관련 내용 포함해서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면 그게 회의록으로 가름이 될까요? 일반 회의록에도 뭐 내용이 충실하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별도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 내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과 그리고 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의와 정보보호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요? 정보보호위원회 회의가 뭐 연관계획이 아니라 규칙이 어떤 사고라든가 아니면 우리 돈이 많은 예산 같은 거 아니면 규정 개정 때 보통 열리거든요. 저희는 연관계획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여는 편입니다. 그거를 따로 연관계획을 작성하기에는 연초에 그걸 파악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수시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별도로 회의를 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을 잘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네, 왜냐면 제가 힘을 얻으려면 그렇죠. 임원들한테 다 전파하고 그분들이 서로 승인을 해야지 제가 집행할지 이게 이의가 없으니까 그거는 항상 그렇게 충실하게 하는 편입니다. CR로서 잘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자, 2.1.2 조직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정보보호 실무 조직을 꾸릴 때 실무 구성원들이 전문성이 확보된 구성원으로 구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 CEO는 정보보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산, 인력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내려줘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보보호위원회는 임원급이 참여하는 정보보호위원회가 구성을 해야 되고요. 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은 정보보호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한 그리고 정책의 재개정이 발생했을 때 검토한 또한 관련한 위험 보안 사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회의록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1.2 조직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1.3 정보자산 관리 통제 목적을 보겠습니다.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 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자산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통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기관의 담당자로서, 보안 담당자로서 네. 이 통제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인증심사 범위에 있는 정보자산 목록은 각 정보자산 관리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요청하여 최신화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정보자산 관리자는 누락하거나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통일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수립을 하고 규정에 따라서 정보자산 목록을 목록화해서 최신본 유지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담당자는 최신본 유지를 하고 있다는데 자산별. 그러면 인정심사원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이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인증 신청 기관이 정한 내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보자산 목록이 작성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또한 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이 정보자산 목록에 누락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누락된 자산이 있으면 결함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누락 없이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 자산 관리가 그냥 자산 관리 대상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활동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보자산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규정 지침 등에 명시된 해당 자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숙지하고 자산 현황 관리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자산이 조직의 경영 목표, 법, 제도적 요구사항, 보안 이슈 등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어 주기적으로 정보자산의 중요도를 재평가하여 정보보호 대책을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산별 책임자를 선정하고 네. 책임자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또 지침과 규정들이 관련 법률이나 어떤 내부적 이슈가 있으면 재개정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좀 그러면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실제 심사원 관점에서 재확인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정보자산 목록에서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또한 인사 변동에 따른 책임자 및 관리자가 최신으로 정보자산 목록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보자산 담당자와 문서심사, 인터뷰 등으로 보안등급 부여 여부 및 보안등급별 취급 절차 정의, 취급 절차에 따른 이행 증적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산별 변동, 인적 변동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최신본 유지되고 있지 않으면 개량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2.1.3 정보자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조직이 정한 정보자산 지침에 따라서 정보자산의 어떤 목록을 관리가 돼야 되고요. 또 목록은 모든 인정 범위에 들어오는 모든 자산들이 누락 없이 목록화해서 최신본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자산별 책임자,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인사이동이나 퇴사자가 발생 시에 그 담당자들이 최신본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자산별 지침들이 관련 법규가 바뀌거나 보안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내부 경영,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었을 때 지침을 개정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 개정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정보보호위원회나 경영진의 승인을 득한 정적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1.3 정보자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